안녕하세요. 소방 아카데미에서 생활 영어를 전임으로 맡고 있는 영어 강사 윤재남이라고 합니다. 자, 2018년 하반기 소방 생활 영어 지금 해설을 지금 하려고 나왔는데요. 본격적인 기출문제 해설 앞서서 제 자신이 어떠한 강사이며 앞으로 어떠한 강의를 갖다 기획하고 있는지 잠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말씀드렸다시피 윤재남이라 하고요. 현재 모비딕 영어연구소라는 연구소의 소장으로 있습니다. 수능을 비롯하여 일반 영어 전반에 관한 여러 훌륭한 교재를 만들어 왔고요. 이번에 소방영어, 그중에서도 생활영어를 제대로 한번 다뤄보고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믿고 따라주세요. 자, 이제 좀 있으면은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기출문제 해설 강의요. 그리고 이 중에는 오랫동안 공부를 해보신 분도 있고 이제 막 새롭게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된 길을 지금 찾고자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문제풀이 앞서서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를 하려고 해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영어 문제가 공개가 안 되다가 이번에 새롭게 공개가 됐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소방영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류가 많았었다는 거. 짬짬이. 몰라요. 어둡습니다. 공개가 안 되니까요. 이제는 소방영어를 문제를 출제하는 쪽에서도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는 검증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공을 들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를 제작하겠다는 거죠. 아르마리로요. 직접 공무원 영어에 출제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을 만나 뵀습니다. 이제는 좀 달라지고 있다. 소방 영어가 굉장히 많은 인원을 채용하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모이면서 이들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좀 더 엄정하고 제대로 된 영어 시험을 지금 내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소방 영어 막연하게 공부하면 안 되고요. 이제는요. 제대로 된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영문학과 출신인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떤 시사점도 줄 것이고요. 가이드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영어를 지금 강조를 했지만 영어다운 영어를 강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순수 학문적인 관점에서 지금 영어를 다루는 게 아니죠. 우리는 시험을 보고요. 그 시험에서 남들보다 아니면 일정 점수 이상으로 목표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막연하게 지식만 많이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소방 영어 시험에서 높은 고득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합격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실전적인 감각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돼요. 조금 있다가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기출 해설할 거거든요. 문제풀이 할 때도요.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식 위주로 그리고 단순하게 이게 정답이야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작은 차원에서 그리고 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방 생활 영어예요. 그냥 영어도 아니고 생활 영어입니다. 정말 생활에 꼭 필요한 영어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걸 못 잡아내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보다는 생활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실 때 그 점에 착안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겠다. 누구에게나 수험생에게는 똑같은 어떤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자, 누가 더 효율적으로 제대로 핵심을 짚어가지고 정말 시간도 없잖아요. 우리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가지고 반드시 합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보기 앞서서 먼저 총괄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총 20문항 중에서 저는요, 다른 분들이 뭐라 하건 간에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대화하고 독해. 세부 유형 따지지 말고 대화하고 독해로만 나눠보자는 얘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대화 같은 경우에는요, 응답, 묻고 답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빈칸을 주고 나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물어보는 빈칸 유형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단어를 물어볼 때도 있고요. 짧은 문장을 물어볼 때도 있고 긴 문장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대화의 길이가 짧은 경우, 긴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은요. 핵심은 뭐다?
직무형이요. 일반형보다 조금 많아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막연하게 다른 구급 공무원, 다른 경찰 공무원 보면서 그쪽 직무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이쪽 직무만 신경을 쓰시고요. 그쪽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일반형을 공부할 때도 정말 기본적인 것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순서의 어떤 그 대화의 순서라든지 대화에서 어색한 쌍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이런 공부를 해 나가면서 실력을 쌓은 다음에 누구라도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대화 유형이요. 좀 쉬워요. 그죠? 아마 이제 변별력, 다시 말하면 당락을 좌우하는 어떤 문항은 아마 독해 쪽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빈칸이 2문항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 2문항, 그 다음에 제목이 2문항, 그 다음에 요지, 언급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무관, 그 다음에 문장의 위치를 정하는 삽입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그죠? 전반적으로 골고루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골고루 나와 있어요. 아마 수능 공부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인증시험, 토익 탭스를 공부하신 분들 계실 텐데 더불어서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소방 영어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관건은 이 직무형. 요거는 늘 소방 관련된 어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커버가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일반형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일반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죠? 직무랑 약간 상관이 없는 비직무적인 어떤 그런 소재나 주제가 있긴 하지만 그 유형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통해요. 다 소방 생활과 다 연관되어 있는 소재들입니다. 자, 그거 이따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인 1번부터 20번까지 아주 스피디하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독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빈칸 단어 하나 딱 잡아내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빈칸은요, 인주어리, 부상이랍니다. 뭐 정확하게 문장 해석이 안 되더라도요, 요런 단어가 일단 눈에 띄네요. 그죠? 냉동, 얼려요. 얼어서 발생되는 부상이에요. 그죠? 피부가 이제 얼려가지고 굉장히 춥고요. 빨개지고요. 어렵네요, 이 단어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출 풀면서 배우면 돼요. 그죠? 사실 이런 단어들 좀 기본 어휘 중에 하나인데, 그죠? 마비가 되고요. 딱딱해지고요. 창백하게 된다. 당연히 동상, 한국어로 예상을 해봐도 동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 바이트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 공무원 시험의 특징인데요. 간혹 이렇게 아주 대놓고 이제 오답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이트가 들어가니까 여기 바이트를 집어넣어 놨어요. 인섹 바이트는 뭐겠습니까? 곤충이 무는 거니까 뭐 벌이 문다든지 뭐 그냥 사마귀가 문다든지 하는 게 바로 벌레 물림. 그죠? 이건 완전 오답이에요. 오답. 그러니까 이게 아주 대놓고 오답이라는 걸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스프레이는 정말 소방영어 아무 교재나 표도 나오는 단어 아닙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결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접지르거나. food poisoning. 여기 음식에 대한 얘기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식중독이 되겠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heat stroke. 단어만 보더라도 이게 열. 그죠? 열에 맞는 거야. 그죠? 열사병, 일사병이 되겠습니다. 응급처치로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객관식 문제니까 언급하지 않은 걸 주로 많이 물어보겠죠. 여기 급하면 여기 안 읽어도 됩니다. 그죠? 힘들면 여기만 보세요. 길이 보세요. 얼마나 짧습니까? 이 정도면 여유죠.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차례차례 나와주면 참 좋겠는데 나름 그래도 여러분들을 갖다 헷갈리게 만든다고 순서를 좀 바꿔놨어요. 그죠? 옷을 벗긴다. 드레스, 언드레스. 그죠? 드레스의 반대말이에요. on. 대표적인 부정접두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응급처치예요. 옷을 벗긴다. 당연히 열을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좀 뜨거울 테니까 열을 식히기 위해서도 옷을 벗기겠죠. 그죠? undress the child. 여러분 지금 인강 듣고 계시죠? 그 인강 보면은 이제 가끔 보면은 거기 뭐 버튼 잘못 눌러가지고 대문자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캡스 그거 눌렀을 때 그때 이제 그 캡스 한 번 더 누르면은 대문자가 아니라 다시 소문자 돌아올 때 요런 단어가 보일 거예요. 그죠? 락이라는 단어가 잠그는 거고요. unlock이라는 게 푸는 거거든요. 이 동사 앞에 on 붙으면은 이제 그 반대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bring the child indoors. 그 아이를 갖다가 실내로 바깥에서 좀 더웠을 테니까 실내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또는 into the shade. shade가 뭐죠? shade
아, 태양 가릴 때 쉐이드 친다 하잖아요. 명사일 때는 그렇게 그늘을 지게 만드는 것. 여기서 명사예요. 그늘이에요. 그늘 쪽으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즉시 데리고 옵니다. 어디 나와 있나요? 3번에 나와 있네요. 그죠? 1번도 지우고 3번도 지우고 2번 볼까요? 앉혀서 상체를 높여준다. lie down 높이라고 했는데 raise 높여준다. 문제의 입장에서 요 단어는 살려두고 여기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죠? fit를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그죠? 상체가 아니라 발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죠? 답은 2번 되겠네요. 나머지 4번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검토 차원에서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If the child is able to speak. 그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면, cold water, 냉수. 딱 들어맞는 내용이네요. 답 몇 번입니까? 2번 되겠습니다.